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1일 무진 첫 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병신년 상이 정릉동 행궁에 있었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1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상이 처음 망골리해를 행하였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1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사섬시정 황신이 치계하기를 24일에 치계하였다. 당일 행장, 현수, 조신, 소섭이 등이 16역의 조소에 모여 담화하다가 헤어진 후 유격이 통사 이유를 보내 신에게 이르기를 행장 등이 오늘 나를 방문한 의도는 다만 배신에 관한 일을 위해서이다. 이 뜻으로 위에 치게 하기를 바란다 하기에 신이 즉시 유격이 머무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유격이 말하기를 행장이 배신 한 사람을 얻어 바다를 건너려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이 일을 조선에서 필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니 어찌해야 하겠는가고 하자 행장의 말이 대인이 만약 조선으로 하여금 한 사람의 배신을 차임하여 보내게 하면 필시 따르지 않을 리가 없을 것인데 대인이 스스로 하지 않으려는 것이니 일이 완결된 기약이 없다. 대인이 만약 조선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조선과 협의하여 이 일을 해결할 것이다고 하였다. 이에 내가 성내면서 말하기를 그렇다면 당신 내 마음대로 하라. 나는 다시 간섭하지 않고 앉아서 당신들이 하는 행동이나 주시하겠다고 하였더니 행장이 나의 화낸 기색을 보고 바로 나가버렸다 하면서 현소가 쓴 쪽지를 내어 신에게 보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앞서 천조가 군사를 내어 조선을 구출한 것은 조선이 천조의 속국이기 때문이다. 지금 각하가 조선으로 하여금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게 하는 일은 곧 천조의 성지인 것인데 조신이 배신을 차견하지 않는다면 이는 성지를 어기는 처사라 석국이 행할 도리가 아니다. 각하는 어찌하여 비례를 말하는가 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신이 말하기를 처음부터 성지 속에 배신을 차임하여 바다를 건너 보내라는 말은 없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니 유격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저들이 어찌 성지의 여부를 알겠는가? 그저 제 모양으로 말할 뿐이다. 그러나 배신한 사람을 날려보내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저들은 관직이 좀 높은 자를 원하지만 총병 한 정도의 한 사람을 보내더라도 일은 쉽게 완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우리는 외적과 더불어 토지, 자녀들의 금백을 다투는 원수일 뿐만 아니라 선왕의 능묘까지도 그들에게 도굴과 소실의 피해를 입었으니 이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원수로서 위로 국왕에서부터 아래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늘을 같이 이고 살 수 없는 처지이다. 그런데 하물며 그들과 강화할 수 있겠는가? 이 일은 감히 국왕에게 아랠 수 없거니와 아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따라줄 리가 없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그렇기는 하다. 그러나 월왕 구천이 원수를 잊은 것은 아니나 처음 그가 어떤 태도를 하였던가? 지금은 대사가 모두 타당하게 처리되었는데 이 한 가지 일만이 완결을 보지 못하였으니 잠작해 보는 것이 좋겠다. 지금의 형세로 보아 천사를 따라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또한 좋겠다 하였습니다. 이에 신이 대답하기를 행장이 행장 등이 반드시 우리나라 배신과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두 나로 하여금 오를 맺고 서신을 통하여 서로 왕래하려는 데 있으니 이는 우리나라가 참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에 천사를 따라 수행할 뿐 다시 서신을 왕래하지 않고 우호를 맺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의 조선 수반인이니 행장 등이 어디에 필요하여
이를 요구하겠는가? 또 그곳에 이르면 필시 난처한 일이 있어 모든 일이 수월하지 않을 것이니 결코 갈 수 없다고 하니 유격의 말이 이는 우리에게 달렸다. 반드시 낭패를 보게 하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는데 유격은 내일 사이에 사람을 보내 자문으로 이 일을 요청하려 합니다 하고 같은 날 성처바에 치게 하기를 당일 저녁에 신이 외동사 이 언서로 하여금 현수에게 가서 탐문하게 하였더니 현수의 말이 좋으시니 옴으로써 대사가 모두 타당하게 해결되었다. 두 천사가 이 영에 이르렀으니 천조와 강하는 일은 이미 끝난 것이다. 관백이 지금 신성에 있는데 궁시를 짓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월 안에 천사를 모시고 바다를 건너게 되면 죽도, 기장 등 여러 진영을 모두 다 철거할 것이다. 다만 당초 16역의 말에 따라 조선의 두 왕제를 송환하였는데도 조선에서는 한마디의 치사도 없었다. 오늘 천조와 강하는 터이라 조선에 산 사람의 사신이나마 자임하여 동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한 가지 일만 해결되면 다시 다른 일이 없을 것이다고 하므로 이 언서가 말하기를 애당초 일본에 까닭없이 침략해와서 심지어 선왕의 능력까지 도굴하고 불태워버렸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신민은 다 함께 분노를 품고 있는데도 일본은 일찍이 한번 와서 앞서의 잘못을 사과하지 않았다. 이런 처지에 우리나라가 도리어 사신을 통하겠는가? 결코 이럴 수는 없다. 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현서가 말하기를 그렇기는 하나 전의 관백 당시의 장관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지금은 여러 장수는 모두가 신진들이다. 이들이 어찌 일본과 조선이 오랫동안 우호를 맺어온 사실을 알겠는가? 무지 막작하여 능묘에까지 그 욕이 미치게 하였으니 이는 과연 천고에 없던 일로서 극히 무리한 처사이다. 전일에 왕래하던 자는 다만 우리들 이 사민이 있을 뿐이다. 지금에 와서 후회되고 또 미처 방지하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 그러나 조선 병력이 만일 일본 군사를 섬멸하여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수 있다면 사신을 보낼 필요가 없겠으나 지금은 이미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지금의 처지로 보면 우선 사신을 보내 일본 군사를 모두 물러가게 하여 각각 자기 나라를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내가 아는 조신의 이후 예병 형공의 육조의 관리 중 양조의 판서를 자임하거나 또는 총병을 자임하여 보낸다면 군사를 다 철수할 수 있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철병은 요원하다. 이후 사건 완결의 지속은 전적으로 조선에 달렸다. 조선이 이번에 사신을 교류하고 나서 만약 천교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천정으로 보답할 것이고 만약 후교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후정으로 보답할 것이다. 만약에 다시 우호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이에 대해 조처할 것이다. 훗날 반드시 이 노우성의 말이 망령되지 않았음을 알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그 적성의 말이 극히 흉악하여 통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하고 22일에 또 성처바에 치게 하기를 어제 저녁 때 조신과 소소비가 다시 유격의 처소에 이르러 오랫동안 담화하다가 나갔습니다. 당일 아침 일찍 신이 이유를 시켜가서 탐문하게 하였더니 유격이 말하기를 어제 행장이 나의 환한 기색을 보고 질에 나감으로 해서 배신에 관한 일을 의정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조신 등이 다시 와서 전일의 의논을 펴기에 내가 답하기를 황 배신에게 말한 결과 결코 위에 아래일 수 없다고 하더라 하니 조신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대인은 끝내 이 일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기에 내가 다시 답하기를 나는 할 말을 다 했는데 조선에서 어떻게 조처할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나는 지금 자문을 써서 사람을 시켜 국왕 앞으로 보내고 한편으로는 석대인에게 품하려고 한다고 하였으며 어제 부사가 역관 박의 금에게 이르기를 배신을 대동하고 가더라도 별로 할 일이 없을 것이니 나는 배신을 대동하고 갈 생각이 없다 하고 상사 또한 남호정에게 이르기를 배신을 대동하고 가는 일은 오로지 16역에게 달려있다.
나는 지금 나 자신의 진태도 능히 알 수 없는데 어느 겨를에 당신네 나라 배신이 바다를 건너가는 일까지 간섭하겠는가 라고 하였는데 상이 비변사에 내렸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3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산부가 아뢰기를 골문의 금령이 전혀 엄숙하지 못하여 자빈들이 항상 임의로 출입하니 한심합니다. 정조 망걸릴 때는 더욱 은금하지 않아 각사의 하인들이 난입하여 전패를 메워 그 소란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었으니 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날의 외문 수문장을 모두 파직하소서. 병조는 이를 단속하지 못하였으니 역시 잘못입니다. 생낭청도 수고를 명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3일 경우 두 번째 기사 김광엽을 승경원 주소로 김택룡을 사음부 지평으로 이호민을 부재학으로 이길을 사관은 대사관으로 노경임을 예조정랑으로 한준겸을 홍문관 부교리로 삼았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3일 경우 세 번째 기사 16역이 보내온 자문을 의논하여 조처할 리로 이품 이상에게 헌의하게 하니 유성룡은 의논드리기를 신원 병중에 있어 정신이 혼미하고 생각이 장난하므로 군국의 중대사를 의논하지 못하겠고 또 신무시가 입국한 후에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듣지 못하였으니 그 중에 있었던 사정을 진실로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후의 장기를 볼 때 몹시 걱정스러우며 밤낮으로 반복해 생각하여 보아도 어떻게 조치해야 마땅한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은 전부터 늘 이 적이 끝내는 따르기 어려운 요청을 하여 사단을 일으킬 것이라고 의심하여 왔는데 지금 이 사세가 점차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의 우매한 생각에는 지금 조우신이 다시 돌아온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가 요구하는 바는 통사에 그치지 않고 약속을 위배하려고 특별히 이것을 빌어서 꼬투리를 잡는 것인 듯합니다. 16경 역시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알고 계책이 궁해지자 도리어 그 허물을 다른 것으로 돌리어 스스로 변명할 계책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평수길이 중국 사신을 환영하고 또 우리나라 사신이 함께 오기를 요구할 뿐이라면 평조신이 어찌하여 연일 그들과 은밀히 의논한 후에야 비로소 유격을 보았겠습니까? 또 유격은 어찌하여 문을 닫고 병을 핑계하면서 사신을 직접 보지 않고 하인만을 시켜서 알릴 뿐이겠습니까? 이러한 태도가 극히 의심스럽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 적이 이 일을 가닥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흉무는 실제로 다른 데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제 이 자문을 직선적으로 말로 거절해 버린다면 바로 유격의 농간 속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유격은 이것을 핑계로 중국에 취보하기를 봉사는 이루어져 가는데 사신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조선에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외적이 물러가지 않는다라고 할 것이며 그의 말을 따르려고 한다면 또한 인정과 의리상 참아할 일이 아닙니다. 비록 사신을 보낸다는 것을 허락하더라도 외적의 철수는 기필할 수 없는 것이니 이것이 난처한 까닭입니다. 부득이하다 마땅히 회답을 하기를 패방은 일본과 가까이 인접해 있으면서 애초에 조그만 원한도 없었는데 뜻밖의 일본이 천리를 어기고 까닭없이 군사를 일으켜 우리의 백성을 살해하고 우리의 묘사를 불지르고 우리의 능묘를 발굴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척 동자라도 피눈물을 머금고서 차라리 죽음이 있을지언정 어찌 감히 강화를 말할 수 있으리야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지금 중국이 널리 함육하여 남북의 백성을 겸해함으로써 훈척 대신을 들이 불측한 땅에 오게 하는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의도는 난을 해소하고 군사를 휴식하는 데 있다. 대인은 지금 이 중대한 사명을 띈 당사자로서 우리나라에 교계하기를 이와 같이 하여 심지어는 배신이 중국 사신을 따라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예의에 당연한 것이라고 견책하는데 이는 실로 중국의 체면에 관계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 사람은 이를 함에서 반복이 심하여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전으로 마음이 변하니
비록 조사가 황명으로 임하여서도 아직 그 요령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기장, 즉도 안골의 외적이 여전히 결진하여 바다를 건너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또다시 우리나라에 무슨 요구할 것이 있어 하나의 사신으로 경중을 삼는단 말인가. 이와 같이 한다면 우리나라는 지옥만 더 하게 되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요. 내신이 힘써 노력하여 담당한 일도 끝내 헛되이 되고 말 것이다. 오직 바라건대 대인은 다시 저들의 정상을 조사하여 책사와 함께 의논해 결정하되 구차의 목전의 일만 미봉하지 말고 장원한 계책을 도모하라. 이와 같이 하여 우리나라로 하여금 오늘날에 와서 거듭 속지 않게 해주면 몹시 다행이겠다고 하여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보고 그늘 외적의 동태를 더욱 살펴서 합당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요. 말 한마디로 경홀히 허락하거나 허락하지 않아 수습하기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이 이 대사를 당하여 생각을 다해 보았으나 생각이 겨우 여기에 그칠 뿐이라 채용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극히 중대한 일이니 바라건대 널리 조정의 의논을 모아 절충하시어 후회가 없도록 하소서. 또 신이 생각나는 일이 있어 아울러 언급합니다. 근년 봄에 방어하고 수비할 계책을 시급히 조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임진년에 외적이 또한 멀리서 헛된 말로 우리를 해이하게 하여 세견선이 곧 이를 것이라고 말하더니 대적이 갑자기 이르러 섰습니다. 금년 일 또한 어찌 그렇지 않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곳은 다 거론할 수 없거니와 제주가 특별히 염려됩니다. 이곳은 서남쪽으로 바다를 정면하고 있고 중국과 서로 가깝습니다. 외적이 만약 이곳을 점거하게 되면 비록 천하의 힘으로 탈취하려 하여도 탈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일에 적사 요시라가 장차 제주를 침범하겠다고 분명히 말하였는데 본주에는 마침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사망하니 또한 불행할 것 같습니다. 기타의 모든 일은 비변사와 함께 주의하를 가리지 않고 적절히 조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심수경은 의논드리기를 신이 심유격의 자문과 황신의 전후 장계를 보건대 배신을 대동하려는 일은 아마도 현소, 평행자, 병조신 등이 심유격과 의논하여 관백으로부터 자신들의 공로를 인정받으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 간사함이 아릴 수 없어 실로 염려됩니다. 단 배신을 딸려보내는 일이 본래 황제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도 유격도 말했다고 합니다. 이미 황제의 명령이 아니고 병부의 지시도 아니며 또 중국 사람의 본의도 아닌데 단지 유격의 자문에만 의해 배신을 딸려 보내는 것은 실로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답서를 만들어 유격의 자문에 회답하는 것이 아마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고 최흥원은 의논드리기를 우리나라는 외노에 대하여 조금 더 싸움을 일으킬 만한 일이 없었는데 그들은 함부로 쳐들어와 독해를 자행하여 우리의 삼경을 함락하여 그 화가 능침에까지 미쳤으니 이는 실로 하늘 아래 함께 살 수 없는 원수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4년이 되어서 군사는 쇠약하고 양식은 단갈되었으니 비록 흉적을 소탕하지는 못하나 아픈 마음은 뼈를 깎는 듯한데 어찌 하루인들 이 흉적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흉적이 통신하자는 말로 조정의 의중을 시험하고자 하니 더욱 통탄할 일입니다. 이제 만약 경솔이 허락한다면 후일의 요청이 이에 그치지 않을 것이니 앞으로 조처하기 어려운 걱정이 오늘보다 더 극심할까 염려됩니다. 신은 해가 넘도록 병에 시달려 정신이 혼미함으로 생각이 헛갈립니다. 지금 하문을 받고 감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기에 대략 우매한 소견을 진술하니 상상께서는 잠작하소서 하고 윤두수는 의논드리기를 당초 책봉 사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식자들은 모두 난처한 일이 있을까 염려하였는데 다행히도 사신이 일국의 사정을 청취하여 신사의 행함을 책하지 않음으로 해서 창을 베고 와신 상담하며 복수할 날을 눈을 부릅뜨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책사는 무관심한데 심유격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려 이에까지 이르니 일국의 신민이 한
하늘 밑에 같이 살 수 없는 원수를 갚을 날이 없으며 훗날 종종 따르기 어려운 요청을 어찌 이루 다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종사 생민의 화가 이로 말미암아 더욱 심할 것입니다. 신은 감히 눈물을 흘리면서 딸을 오나라로 보내듯이 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엄격한 말과 완곡한 뜻으로 자문을 써서 회답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성상께서는 참작하소서 하고 김응남은 의논드리기를, 이 외적은 우리가 나라가 언제고 반드시 복수해야 할 원수입니다. 지금 병력이 미약함으로 인해 그 죄를 다스려 도멸하지 못하나 대의로 볼 때 단연코 하루도 하늘 밑에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당초에 통신사를 거론한 것도 오히려 불가한 일인데 하물며 오늘날에 있어 차마 이 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마지 못해 따른다 하더라도 이미 따른 뒤에 외적이 우리에게 또 결코 따를 수 없는 일을 요구하게 된다면 장차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따른 뒤에 난처한 일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따르지 않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이 크게 걱정하는 일입니다. 단 지난해 조정이 호택에게 핍박당하여 이미 기미책에 대한 말을 따라 황상에게 주달하여 책사의 적의 진영에 들어가기까지 하였는데 유격은 신사를 얻어 봉사의 성취를 도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그의 말을 따르지 않음으로 해서 적이 약속을 어기고 물러가지 않는다면 유격은 필시 이를 이유로 하여 우리나라의 허물을 돌릴 것이니 이것이 더욱 걱정거리 중의 큰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심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책사가 서울에 있을 때 굳이 신사를 대동하겠다고 청하다가 지금 적의 진영에 있으면서 일면 배신이 가는 것은 유격이 농간하는 것이라고 하며 일면 사리에 부당하다고 하며 일면 배신을 대동하여 특별히 할 일이 없다고 하니 그 말이 반드시 소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외적이 통사를 요구하는 것은 실정에서 나오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극히 수상합니다. 비록 유격의 말을 듣고 바로 그의 요청을 따라주더라도 후회가 있을까 염려됩니다. 이 사실을 갖춰 주달아의 천조의 조처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신의 우매한 의견은 이와 같으나 또한 반드시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상상께서는 재량하소서 하고 정탁은 의논드리기를, 신이 심유격이 보내온 자문을 보니 말이 몹시 장황합니다. 본국의 신을 반드시 대동하고자 하니 그에 대한 회답의 말은 충분히 참작하여 미진한 뜻이 없게 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회답의 말은 대개 조카는 작은 나라를 사랑하는 성천자의 어짐을 본받고 소구의 절박한 걱정을 두루 염려하여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10분 안전함을 도모하기를 진실로 부족한 점이 없게 하였다. 지금 이 자문에 또 속마음을 다 쏟아 거듭 성대한 염려를 하여 주니 감히 그 감사함을 느끼지 않겠는가? 그리고 적정을 보이기 위하여 배신과 함께 외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에서 소국을 위해 주선하는 성의가 이에 이르러 다할 수 없음을 보았다. 과인 또한 어찌 살피지 못하겠는가? 과인의 천박한 소견에는 적의 간교함을 종시 믿기 어렵다고 본다. 지금 군사를 철수하는 것은 실로 황군의 위덕을 조카가 잘 받들어 선포하고 칙명을 받는 두 대인이 잇따라 이르러 그 성대한 위세가 몹시 엄격하기 때문이다. 소국의 배신이 가고 안 가는 것이 어찌 그 사이에 조금인들 영향이 있겠는가? 그러나 배신에 가는 것이 부당함은 거듭 논변할 필요가 없다. 적이 배신이 가는 것을 요청하는 그 의도를 헤아리기 어렵거니와 적의 교활함은 타고난 천성이다. 지금 항복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실로 대국의 위험을 두려워하기 때문인데 철사에 돌아갈 임시에 감히 소국이 따를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계속 전원하여 소국의 뜻을 시험하리 하니 애초부터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으로 꼬투리를 잡아 다시 뜻밖의 흉물을 도발하는 일이 꼭 없으리라는 것을 보장하기 어렵다. 지난번에 까닭없이 군사를 일으켜 성씨를 도륙하여 그 욕이 선왕의 능묘에까지 미쳤으니 이 적은 실로 소국에 있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원수이다. 지금 그 분을 꾹 참고 지내는 것은 힘이 부족해서일 뿐이다. 소국이 그들과 더불어 수호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외적 역시 스스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배신의 동행을 요구하니 이것이 흉모가 아니고 무엇인가?
또 황제의 명령은 오로지 소국을 위해 철병을 급히 서두르게 하려는 것으로 황제의 명이 몹시 엄격하고 두 대인의 행차도 이미 이르렀으니 진실로 명을 받들어 시행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오랫동안 머무르고 또 배신의 동행을 요구하면서 저희들 마음대로 조정하여 조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이것이 과연 무슨 작태인가? 소국의 배신이 동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황제의 칙명이야 감히 어길 수 있겠는가? 그들의 교만하고 배역한 태도는 참으로 말할 것이 없거니와 유독 황조의 지엄한 체면이야 생각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 말이 있다. 대개 천하의 열국에 되어서는 그 멀고 가까움을 막론하고 각각 정해진 강토를 지켜 왕국을 울타리가 되어 서로 사사의 국교를 맺지 않는 것이 고금의 정통된 의리이다. 비록 왕하를 입은 이 외의 나라와 혹 서로 통화하는 것이 진실로 회유하여 한가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가 없지는 않으나 이를 왕법으로 다스린다면 실로 사사로이 서로 국교를 맺은 죄를 범한 것이다. 황조의 명령이 있지 않은데 마음대로 배신을 보내는 것은 현연히 크게 사체를 해치는 차사로서 실로 상형을 범하는 것이라 결코 무릅쓰고 행할 수가 없다. 조카의 널리 포용하는 도량으로 지치 도의한다고 하더라도 소국이 또한 어찌 반드시 불법을 행할 수 있겠는가? 대개 이적의 정상은 헤아릴 수가 없다. 오직 바라는 것은 조카가 끝까지 심력을 다해 주선하여 흉물을 제거하고 다시 소국을 살려줌에 있다. 그렇게 된다면 무슨 언덕인들 이보다 더 크겠는가? 라고 해야 합니다. 이런 뜻으로 말을 꾸며 회답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또 일종의 말은 이 적이 물러가지 않으면 일이 장차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유격의 말이 변변치 않다. 천심이 화란을 뉘우치고 적이 철수에 돌아간다면 장래의 국사를 오히려 도모할 수 있다. 나라를 도모하는 방도에 있어서는 부득이 변동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 옛날의 제왕도 이를 행하였다. 지금 국사는 조금도 여유가 없는 위급한 고비인데 능히 이를 참아내지 못하면 나라를 도모하는 방도가 아니다. 또 유격이 보내온 자문에 몹시 깊은 계략이 있으니 만약 그를 대처함에 마땅함을 잃어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게 된다면 유격은 도리어 스스로 꼬투리를 잡아 본국에 허물을 돌릴 것이다. 또한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비록 그럴듯하기는 하나 실로 경험한 것이 아니므로 진실로 오늘날에 마땅히 말할 것이 못됩니다. 아울러 기록하여 아래어서 참고에 대비할 뿐이요. 성상께서 참작하소서. 정곤수는 의논 드리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만세의 원수는 잊어서는 안 되고 끝없는 원한의 대상은 놓아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적의 소행이 어떠하였는데 구호 두 글자가 적추의 입에서 나온단 말입니까? 이는 우리나라 신자로서는 참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심유격의 자문 속에 이를 말한 것은 심유격의 소관이 편의에 따라 강화를 맺어 수습하는 데 있으니 그의 생각에는 필시 일에는 이치와 형세가 있고 도에는 상도와 건도가 있는 것이므로 예로부터 토지 때문에 사람을 해칠 수 없다 또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 조정이 주선하는 것은 화이하는 일인데 적추의 하고자 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차라리 월왕이 오나라의 강화를 요청하고 백성을 모으고 가르친 것과 같이 하면 그런 뒤에 이 봉사가 중국으로부터 나오더라도 우리가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배신이 봉사를 따라가게 가는 것에 대하여는 또한 황조의 명령이 없는데 우리가 어찌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으로 자문에 회답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 상상께서 참작하소서 하고 윤권수는 의논드리기를 이적이 온갖 흉기를 꾸며 책사가 바다를 건널 임시에 배신을 달려보내 달라는 말을 하자 심유격은 그를 위해 주선하여 자문을 보내기까지 하고 또 적승은 말하는 것이 없이 공갈이니 하니 극히 통탄할 일입니다. 그 강경계가 변변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일 이를 허락하지 않음으로 해서 적추가 곧 이것으로 꼬투리를 잡게 된다면 앞으로 닥쳐올 걱정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적이 요구하는 것이 어찌 통신사 하나에 있을 뿐이겠습니까? 만약 한번 허락하면
또다시 따를 수 없는 일을 차례로 말할 것이니 우리나라가 장차 어떻게 이에 대응하겠습니까? 만세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대의에 있어 결코 우호를 맺을 수 없는데 한번 통신사를 허락한 후에는 앞으로 더욱 자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연전에 우호를 맺은 것이 어찌 우리나라의 뜻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꾹 참고 우호를 맺는 것은 그들을 노하게 아니함으로써 혹시라도 전단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이처럼 전고에 없었던 병화를 일으켰으니 우호를 맺음의 무익함은 이미 지난 일로 분명히 징험할 수 있습니다. 또 두 책사가 모두 외형에 있으니 응당 사세를 익히리 알 것인데 그들의 생각은 모두 배신을 대동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다만 유격의 자문으로 인하여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성상께서는 참작하소서 하고 심히 선언의 노드리기를 대의로 볼 때 통분한 마음이 뼈에 사무쳐 지금 말할 여념도 없습니다. 우선 눈앞의 사세를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저기 해변에 주둔한 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철수하고 싶으면 스스로 마땅히 철수할 것이지 우리나라 사신이 또 무슨 상관이 있다고 반드시 함께 가고자 합니까? 신의 우매한 생각에는 배신을 보내고 보내지 않는 것은 적이 철수하고 철수하지 않는 것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적성 현소는 우리나라를 몹시 멸시하는 까닭으로 이런 말을 만들어내어 우롱하는 것이며 심유격은 적이 쉽게 물러가지 않을 것을 알고 우리나라가 그들과 우호하기를 좋아하지 않은 뜻을 헤아리어 알고는 훗날 구실을 삼아 허물을 모면할 소지를 만들고자 하여 감히 마음을 떠보며 힘써 요청하는 것이며 아마도 관백의 본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신이 돌아 즉시 이 말을 하지 않고 여러 날을 동안 은밀히 의논한 후에 비로소 말한 이것이 하나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 자문의 내용을 보니 반복 유도하여 그 본심을 은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사신의 행차에 수행시키려 하나 사신은 실로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것 또한 알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자문의 회담 내용에 있어서는 10분 완곡히 하여 의리만을 따져 더욱 엄격하게 거절하지 말고 은근히 따르기 어렵다는 의노를 보일 것이며 우리도 또한 저들의 실정을 탐지하여 저들이 강경하게 나올 때를 기다려 서서히 의논하거나 혹은 황제의 명을 받은 이후에 부득이 준행한다면 점점 더 심하게 요구하면서 갈수록 심해지는 무함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위 박도하였으므로 저거 흉물을 헤아리기 어려우니 매우 공박하의 총각이 시급합니다. 만약에 국가의 전망이 이 한 가지 일의 처리에 달렸다고 이른다면 우매한 소신이 그 사이에 의논드릴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성상께서는 잠작하소서. 또한 이 덕형은 의논드리기를 천하일은 형세에서 벗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지금 사세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조종하에 결정하는 권한은 아마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조에서는 오직 구차의 일을 마무리하려고 할 뿐이요 허다한 사체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므로 아마 흉적의 능모는 하는 마음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만일 우리나라 배신이 경솔이 일본으로 들어가면 저건 지극히 난처한 일로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며 중조에서는 우리나라의 일이 이미 완결되었다고 하여 다시 우리나라의 환란을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는 장차 어찌 하겠습니까? 중조의 처사가 모두 잘못이거니와 심유경의 계책 또한 그 일의 성취를 요할 뿐이라 후일의 환란을 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일이 한번 잘못되면 분개하여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득이하다면 그늘의 적정과 이 중대하고 난처한 연유를 들어 명백하게 황조에 주달해서 처리하면 후일의 계책에 있어서도 무익함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상께서는 참작하소서 하고 신점은 의논드리기를 이 적은 우리나라로서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원수입니다. 사신을 보내 통정하는 것은 의리상 참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중조의 명령도 없고 또 책사의 자문도 없는데 유격의 한마디 말에 어찌 경솔이 따를 수 있겠습니까? 성상께서는 참작하소서.